자, 3단 비교로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제3조의 다른 법률과 관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규정이 특별한 법이 제정이 되어 있다면 그 특별법이 가장 우선권을 가진다. 그렇지 않고 나머지는 다 이 법에 따르라 이 말입니다. 감염병과 관련해서 그 다음 제4조가 이제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제1항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환자 등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그 기본 권리를 보호하며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취업 제한 등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불이익을 준다면은 헌법에 위배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입니다. 제2항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 사업을 수행해야 한다. 수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수행해야 한다. 자, 어떤 일을 하냐? 1. 감염병 예방 및 방역 대책. 국가가 책임지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지고 감염병 예방 방역 대책 세워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다. 2. 감염병 환자 진료 및 보호. 3.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 계획 수립 및 시행. 4.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5. 감염병에 관한 정보 수집 분석 제공. 6. 감염병에 관한 조사 연구. 7. 감염병 병원체, 병원체 확인을 위한 혈액, 체액, 조직 등 검체 다 포함해서 수집, 검사, 보존, 관리 및 약제 내성 감시. 8. 감염병 예방 관리를 등을 위한 전문 인력 양성. 국가가 책임을 가지고 전문 인력 양성해라. 9. 감염병 관리 정보 교류 등을 위한 국제 협력. 그 다음 감염병 치료 예방을 위한 의료, 방역, 물품, 비축. 11. 감염병 예방 관리 사업의 평가. 12. 기후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인구 변동 요인에 따른 감염병 발생 조사, 연구 및 예방대책 수립. 11. 한센병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 어떤 정보 시스템 구축, 해외 신종 감염병 국내 유입에 대비한 계획, 준비, 교육, 훈련. 결국에는 모든 것이 누구가 해야 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될 책무이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제5조는 의료인 등의 책무와 권리. 자,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들은 감염병 환자 진료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로부터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다음 감염병 환자 진단 및 치료 등으로 인해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가 있다. 그 다음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 의료기관의 장들은 감염병 환자 진단관리 치료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 장의 행정명령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결국에는 여러분들 이건 누구가 해야 됩니까? 어떤 이 감염병이 확산되고 이걸 막고 해야 되는 그 일선에 선 사람들이 의사 포함해서 의료 인력들이잖아. 그런 일이 안 벌어져야 되겠지만은 전쟁이 났다.
그럼 그걸 전쟁을 막고 이기기 위해서 누가 필요합니까? 군인들이 필요하잖아. 그 결국에는 그 전투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력들 정말로 관리를 잘 해야 되잖아. 그 얘기입니다. 자,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 제1항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또는 치료를 받을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자,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뭐 등등 자, 내용 됐고 그다음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 계획 및 사업입니다. 자, 7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 수립 등. 자, 이거 관리 계획은 누구가 수립하냐?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기본 계획을 수립해라.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해라. 기본 계획에는 어떤 사항을 포함해야 되느냐? 자, 이와 같이 기본 계획에 포함해야 될 사항이 6가지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자, 기본 예방관리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그 다음 사업 계획 및 추진 방안. 여기에 필요한 물품 방역, 의료 방역, 물품 비축 관리에 관한 사항, 감염병 전문 인력 양성 방안, 뭐 등등 하고 그 밖에 감염병 예방 관리에 필요한 사항 이렇게 해서 감염병 관련해서 기본 계획을 5년마다 누구가 질병관리청장이 수립하고 시행해라. 그런데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서 수립해라. 자, 이 내용입니다. 그 다음 이제 기본계획 수립하고 나면 실제로 실행을 또 해야 될 시행계획을 만들어야 되잖아. 자, 이건 누구가 만드냐? 자, 특시군구, 자,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자, 이걸 시도지사라고 이름 부를게요. 그 다음, 시장군수구청장. 자, 여기에 시장군수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합니다. 다 동일합니다. 자,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시군구청장이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라 이 말입니다. 자, 시행계획. 그 다음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정군수구청장은 기본계획이나 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등을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에 요청할 수가 있고, 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따라라. 그럼 여기서 자, 시행계획, 기본계획, 시행계획. 다음 8조에는 감염병 관리 사업 지원 기구를 만들어서 운영해라. 자, 지원을 해라. 그 다음 8조 2에 감염병 병원이라는 병원을 지정해서 설립하거나 지정 운영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병원. 자, 감염병 병원. 자, 지정에 관해서는 자, 이런 세부 사항을 담고 있다. 자, 감염병 예방. 그 다음 8조 3에 내성균 관리 대책. 자, 누구가 해야 되냐? 보건복지부 장관은 내성균 발생 예방 및 확산 방지 등을 위해서 구조에 따른 감염병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내성균 관리 대책을 5년마다 수립 추진해라. 이거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해야 될 책무입니다. 질병관리청장 아니죠. 그래서 굉장히 엄격하게 관리되어야 할 문제점을 갖고 있다. 내성균. 자, 내성균을 억제시키든지 사멸시킬 수 있는 약이 없다. 이제 지금 나타나는 게 이겁니다. 너무나 항생제를 많이 쓰고 이런 나중에 내성균이 나타나서 쉽게 얘기하면 쓸 수 있는 약이 없다. 그러면은 방법이 없잖아요.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을 떠나버립니다. 의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뭡니까? 뭐 부러지고 뭐 수술해야 된다면 수술하면 되는데 그 다음 단계는 뭡니까? 회복되고 하려고 그러면 그 병을 이겨내고 하려면은 투약을 해야 되잖아. 근데 쓸 약이 없어. 그러면은 뭐 손 다 들었는 거지. 이제 이게 지금 앞으로 큰 문제시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뭐 업무 협조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업무 협조 법에 업무 협조 해야 된다. 다만아도 업무 협조가 잘 안 되는 경우 있죠. 자, 그다음 긴급 상황실을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정보 수집 전파 상황관리 감염병이 유입되거나 유행하는 긴급한 경우 초동조치 지휘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긴급 상황실을 설치 운영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하여야 한다. 코로나 바이러스 창궐하고 할 때 항상 나와서 브리핑 했죠. 긴급 상황실에서 브리핑 했습니다. 자, 이에 따른 뭐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자, 이렇게 정하는 거고, 그다음 감염병 연구개발 지원 당연히 해야 되겠고, 그죠? 그다음 감염병 관리위원회, 자, 감염병 예방 관리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감염병 관리위원회를 둔다. 감염병 관리위원회는 다음 각호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계획 수립. 2. 감염병 관련 의료 제공. 3. 감염병에 관한 조사 연구. 4. 감염병 예방 관리 등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감염병 환자의 인권 증진 뭐 등등등. 자, 이런 걸 하라. 그다음 위원회 구성은 이렇게 해라. 이제 11조를 한번 봅시다. 자, 의사 등의 신고. 자,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시험에 종종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제1항 의사, 치과 의사 또는 한의사는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 자, 표본 감시 대상이 되는 4급 감염병인 경우는 제외. 표본 감시니까 4급 감염병 경우는 제외하고, 자, 소속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가 어느 병원장 밑에 소속되어 있다면 그 병원장에게 보고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병원이 아니고 개인 어떤 의원을 개업을 했다든지 이러면은 이럴 경우에는 자, 해당 환자 뭐 등등 지도하여야 한다. 자, 보고하여야 하고 해당 환자와 그 동거인에게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감염 방지 방법 등을 지도해야 된다. 다만 단수조항 의료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는 그 사실을 누구에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자, 신고입니다. 병원 소속이라면 그 병원장에게 보고하면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신고하여야 합니다. 누구에게?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그 다음, 자, 어떤 경우냐? 1. 감염병 환자를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했다. 2.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했다. 3. 감염병 환자 등이 제1급부터 3급까지 감염병에 해당하는 경우, 그 감염병으로 사망한 경우. 4. 감염병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감염병 병원체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이 거부하면은 바로 신고해야 된다. 그 다음 16조 2항에 따라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관의 소속 직원이 실험실에서 검사 등을 통해서 감염병 환자 발견할 수 있잖아요. 자, 이때도 그 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진단, 진료를 했든지, 이게 의심된다든지, 아니면 의심되는데 검사를 하려고 그러니까 거부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 즉시 보고 신고해라. 그 다음 제1항 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의료기관의 장, 그 다음 감염병 병원 확인치의 장은, 자, 1급 감염병 경우에는 즉시, 2, 3급은 24시간 이내, 4급 감염병 경우는 7일 이내 누구에게?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여야 한다. 보고하여야 한다. 아니죠. 신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군부대에서, 자, 군부대에 만약에 국방부 직할 부대에 소속된 군의관이 있다. 자, 이 군의관이 발견했다. 이런 경우 소속 부대장에게 보고하고, 소속 부대장은 방금 같이 1급 감염병 즉시 2, 3급 24시간 내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근데 군부대에서도 관할 보건소가 있잖아. 그 보건소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 다음 16조 1항에 따른 감염병 표본감시기관은, 자, 표본감시 대상이 되는 4급 감염병으로 인해서 제1항 1호 또는 3호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으면은 보건복지부 장관 명령에 따라서 질병관리청장 또는 관할보건소장에게 신고해라. 표본감시 사항도 신고해라. 그 다음에 신고 방법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내용, 상세한 부분은 그냥 보시고, 자, 그 밖에 신고 의무자가 또 있습니다. 자, 봅시다. 제1항,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감염병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검안을 요구하거나 해당 주소지를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자, 아까 받는 겁니다. 자, 1급, 2, 3급. 자, 신고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 여기 해당되는 사람이 일반 가정에서 세대를 같이 하는 세대주, 다만 세대주가 부재 중일 때는 그 세대원이 집에서, 자, 이렇게 1급에서 3급, 이거 의심스럽다. 그러면은 즉시 병원에 알리든지, 병원에 알리면은 의사가 판단해서 병원장에게, 아니면은
뭐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할 거 아니냐 이 얘기입니다. 그다음 학교, 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등등 자 여기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뭐 숙박, 음식점, 숙박업소 다 여기에 관리인이나 경영자 또는 대표자들도 그다음 약사법에 따라서 약사, 한약사, 약국 개설자도 봤을 때 신고해야 됩니다. 자, 제1항에 따른 신고 의무자가 아니더라도 감염병 환자 등 감염병으로 인한 사망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보건소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알려야 합니다. 자, 이렇게 감염병 관리를 위해서 정말로 신경을 많이 씁니다. 자, 보건소장 등의 보고 의무. 자, 이제 자, 신고를 받은 보건소장은 자, 누구에게 이제 또 알려야 하냐? 자, 그 내용을 관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자, 보건소장은 보고하여야 한다. 그 다음 보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도지사는 누구에게? 질병관리청장에게. 그 다음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질병관리청장과 시도지사에게 각각 보고해라. 각각 보고해라. 자, 이 보고체계 꼭 좀 자기 것으로 만드세요. 자, 그 다음 제14조에 인수공통감염병. 자, 인수공통감염병 가축 전염병 예방법 제11조 제1항 2호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국립가축방역기관장, 신고 대상 가축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시도 가축방역기관의 장은 같은 법에 따라 가축 전염병 중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일 경우에는 즉시 누구에게?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라. 질병관리청장에게 통보해라. 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이란 자, 동물 인플루엔자를 말한다. 제14조 1항 4호에 동물 인플루엔자 포함해서 자, 탄저병 2.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독감 그러는 3. 광견병 4. 방금 대통령 영어로 정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은 동물 인플루엔자 얘기입니다. 자, 이걸 얘기한다. 그 다음 제1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질병관리청장은 감염병 예방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해라. 15조 감염병 환자 등의 파악관리. 자, 누구가 해야 되냐? 보건소장은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감염병 환자 등에 관하여 제11조 12조에 따른 신고를 받았을 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고 그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그 다음 자, 명부 관리하는데 그 명부 작성 관리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년간 보관하여야 된다. 그 다음 법 제15조에 따라 별지 5호 서식에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를 작성해서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3년간 보관, 감염병 환자 명부 3년간 보관,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자 명부는 10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그 다음 감염병 표본감시. 자, 표본감시
내용은 그 다음 감염병 병원체 확인 기간. 다시 말해서 감염병 병원체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실험 시설을 갖춘 어떤 기관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자, 이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자, 질병관리청, 질병대응센터, 보건환경연구원법에 따른 보건환경연구원, 그다음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중 뭐 진단검사, 의학과 전문의가 상건하는 기관, 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 중에 진단검사, 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 폐결핵법에 따라서 설립된 대한결핵협회, 뭐 민법에 따라서 한센병원체 확인할 수 있는 자, 병 치료 재활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등등 자, 이런 기관에서 감염병 병원체 확인을 할 수 있는 기관이 있다. 그 다음 실태조사. 자, 실태조사. 그 다음 역학조사. 자, 역학조사. 자, 이렇게 역학조사 하라는 내용들 나오는데 역학조사 내용 무엇이냐? 한번 봅시다. 자, 역학조사에 포함해야 할 내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감염병 환자 등 및 감염병 의심자의 인적사항. 그 다음 발병일, 발병 장소, 감염 원인 및 감염 경로, 감염병 환자 및 감염병 의심자에 관한 진료 기록, 그 밖에 감염병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자, 이렇게 이 내용을 역학조사에서 꼭 담아야 된다. 그 다음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에 자, 예방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자, 인적사항, 그 다음 접종 일시 접종 내용, 이상 반응에 관한 진료 기록, 예방접종 약에 관한 사항, 어떤 예방접종을 받고 이상 반응을 일으켰는지, 그 밖에 예방접종 후 이상 원인의 원인 규명과 관련된 사항, 자, 이런 것들을 자, 역학조사에서 담아라 이 말입니다. 자, 역학조사 언제 역학조사 해야 되냐? 역학조사는 다음 각 코 구분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실시한다. 1. 질병관리청장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 그러니까 둘 이상의 시도에서 역학조사가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각각 지방자치단체가 하려고 그러지 말고 질병관리청장이 한꺼번에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다음 감염병 발생 및 유행 여부 또는 예방접종 후 이상 반응에 관한 조사가 긴급히 필요한 경우 다 시도지사 역학조사가 불충분하였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는 지방자치단체 능력이 안 되는 지방자치단체들 보고 하라 얘기 안 되잖아. 그건 질병관리청장이 책임지고 해라 이 말입니다. 자, 밑에 마찬가지 보시고 역학조사 방법은 자, 별표에 따라 역학조사 해라. 자, 설문조사, 면접조사. 자, 어떻게 설문 어떻게 하고 면접하고 인체 검체 채취 어떻게 하고 실험 어떻게 하고 자, 이렇게 시험 종류, 검체 대상, 뭐 상수도, 지하수, 냉온수기, 물 할 것 없이 필요한 거 다 이 내용 우리 영양사 면허 영양사 국시에는 이렇게 상세한 내용까지는 뭐 그렇게 출제된 적은 거의 문제가 안 보였어요.
이거는 뭐 감염병은 우리 영양사만 아니고 위생사만 아니고 실제로 의료인, 의사, 약사 뭐 이쪽에 한의사 이쪽에 주로 많이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역학조사반 구성, 임무, 역학조사 관련해서 자,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한번 보시고 자, 19조 건강진단 봅시다. 자, 건강진단 성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의 건강진단이 필요한 직업으로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과 성매개 감염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매개할 상당한 우려가 있다고 특시군구청장이 인정한 사람은 보건복지부 영어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매개 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자, 보건복지부 영에 따라서 받아야 하는 자, 성매개 감염병 및 후천성 면역 결핍증 건강진단 규칙입니다. 자, 이 규칙 한번 보시고 뭐 해부 명령 이 부분은 우리 쪽 보다면 시신 장사 방법, 고위험 병원체, 고위험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신고 철저하게 관리 위해서 필요합니다. 반입 허가, 안전관리, 고위험 병원체 취급 시설의 허가, 허가 취소 등 취급 기준, 취급 교육, 자, 필수 예방접종. 자, 예방접종. 특시군구청장은 다음 각호 질병에 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필수 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자, 필수 예방접종. 딥테리아, 폴리오, 백일의, 홍역, 파상품, 결핵, B형 간염,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 수두, 일본 내염, A형 간염 등등등. 자, 예방접종 실시해라. 그 다음 임시예방접종도 필요하면 실시한다. 자, 예방접종 기록 보존 보고. 자, 예방접종 기록 보존 보고. 예방접종에 관한 역학조사, 예방접종 피해조사반. 자, 이런 건 좀 건너뛰어도 되겠다, 그죠? 예방접종 완료 여부 확인. 예방접종 관련해서 내용이 많습니다. 자, 33조, 예방접종 약품 생산, 필수 예방접종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을 해서 관리하라. 내용이 많습니다. 그죠? 감염 전파 차단 조치를 위해서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수립 시행해라. 시도별로도 위기관리 대책 수립해서 시행해라. 벌칙 부분을 벌칙 감염병 관련 내용 많습니다. 자, 쭉 한번 보시고 강제 처분 등등 나옵니다.
자가격리 뭐 이런 거 여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업무종사 일시 정지, 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조치, 방역조치, 오염장소 소독 조치, 감염병 예방조치, 의료인 환자 및 의료기관 보호를 위해서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을 했습니다. 비대면, 그 밖에 감염병 예방조치, 소독 의무권자가 누구냐 얘기해요. 제1항 특특시군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청소나 소독을 실시하거나 쥐, 위생해충 등 구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의무사항입니다. 이 경우 소독은 사람의 건강과 자연에 유해한 영향을 최소화하여 안전하게 실시하도록 해라. 소독 기준 방법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따라라. 자, 이렇게 소독 기준, 자, 이런 기준 같은 것도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소독업의 신고, 소독, 방역, 역학조사, 금역위원 예방, 그 다음 한국건강관리협회라는 협회가 기생충 감염에 관한 조사, 연구 등 예방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건강관리협회를 둔다. 한국건강관리협회 보셨죠?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경비 내용, 국고에서 부담할 경비 관련, 그 다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경비, 그 다음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 쉽게 얘기하면 모든 걸 국가가 다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고, 자, 본인, 자, 41조 제42조에 따른 입원 치료비 외에 본인의 지병이나 본인에게 새로 발병한 질병으로 입원 진찰 검사 및 치료 등에 드는 경비를 본인이나 그 보호자에게 징수할 수 있습니다. 자, 징수할 수 있다. 그럼 여기 나오는 45조 본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는 경비는 이와 같이 진찰, 치료비, 검사료, 수술비, 입원료, 그 밖에 진료에 든 경비, 그 다음 외국인의 비용 부담, 손실보상, 자, 이런 것들, 자, 이 법이 담고 있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 다음 감염병 환자에 대한 생활 지원도 가능하고 심리 지원도 가능하고 예방접종 등에 따라서 어떤 피해를 입었다면 이 국가가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가지고 있고 72조 위탁위임 내용, 그 다음 감염병 정보 분석 연구, 벌칙에 따라서 벌칙에 여기에 벌칙 적용해서 공무원 의제.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어떤 위원회 만들었어요. 그 위원회에 공무원 아닌 사람들도 위원회에 들어가 있잖아. 그죠? 자, 들어가 있을 때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 자격 신분이지만은 공무를 수행하는데
그 공무와 연관되어 가지고 어떤 죄를 범했다. 그러면 공무원과 똑같이 벌칙을 적용하겠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77조의 벌칙입니다.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자, 5년 이하 5천만 원 가장 셉니다. 그죠? 자, 22조 1, 2항 고위험 병원체 반입 허가받지 않고 뭐 했다든지 그죠? 자, 이런 경우 가장 중합니다. 그 다음 23조 3의 1 생물 테러 감염 병원체 이거 취급 허가받지 않고 했다. 40조 3항 수출입 금지 어기고 했다. 5년 이하 징역 5천만 원 이하 벌금. 다음 각호에 하나하는 해당자는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병과한다 이거 없죠. 병과한다 내용은 없습니다. 23조 2항 역시 고위험 병원체 안전하게 관리를 못했다. 자, 이런 내용. 그 다음 2년 이하 2천만 원 이하 역학조사 회피했다든지 거짓으로 진술했다든지 고의로 은폐했다든지 자, 이런 내용 2년 이하 2천만 원 마찬가지 고위험 병원체 분리 분양 이동 신고 안 하고 했다. 자, 이런 내용. 그 다음 1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 자료 제출 거부했다. 마찬가지 고위험 병원체 취급 자, 위반했다. 자, 이런 내용. 벌칙이 참 많죠.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자, 감염병 환자가 자, 입원해라. 입원 치료를 입원을 하라고 그러는데 하지 않고 나는 안 합니다.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마찬가지 자가치료 또는 치료시설 의료기관 입원 치료를 거부했다. (47조) 방역조치 거부했다. 그 다음 500만 원 이하 벌금. 자, 1급 감염병, 2급 감염병에 대해서 11조에 따른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다시 말해서 의사, 치과 의사, 한의사 등등 자 신고해야 될 사람 의무 갖고 있는데 그거 안 했단 얘기예요. 그럼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엄한 벌 아니죠. 그렇죠. 즉시 신고하라 그랬는데 즉시 안 했어. 그래도 500만 원이야. 자, 이렇게 벌칙 한두 가지가 아니고 이래서 이걸 어떻게 다 우리가 기억을 할까? 솔직히 말해서. 맞죠? 문제 나올 확률이 있는 것 위주로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이것으로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마쳤습니다. 우리가 식품관계 법령 다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